네, 안녕하십니까. 박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상현 변호사님하고 같이 다잉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변호사님, 뭐 궁금하신 거나 피해자들을 위해서 대신 질문해 주실 게 있으시다고 하던데요. 네, 변호사님. 이 다인건설 사건이 네. 문제된 지 벌써 3년이, 예, 만으로 3년이 지난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장기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사건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뭐, 저는 가장 뭐 큰 이유는 결국, 이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 문제로, 사태를 일으킨 오동석 회장의 의지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오동석 회장이 사건을 정리하려고 지금 의지를 내기보다는 자기가 버티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들을 위해서 분양사업 현장을 정리를 하고 피해자들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시간이 지나고 뭐 이런저런 뭐 비용을 써서 법적인 위험에서만 벗어나면 자기가 이제 뭐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간에 2020년부터 사건 해결을 위해서 뭐 민사적으로 조정도 신청을 하고 일부의 뭐 성과는 있었지만 그것이 안 됐던 이유는 결국 오동석 회장의 생각과 뭐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뭐 손해본 손해배상액을 다른 대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중 분양된 물건에 대해서 다른 피해자들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타협의 장을 원했었는데 오동석 회장은 그럴 때마다 본인의 이익이 더 우선이었고 뭐 그럼으로써 결국은 조정안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형사 고소를 하고 이 사건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뭐 국토교통부, 뭐 새마을금고 중앙회,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여기저기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이 네. 다인건설 현장이 네네. 지금 문제가 된 뭐 대구나 네. 뭐 부산 이런 데뿐만 아니라 전국구로 네, 전국 단위로 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아직 문제가 되지 않은,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사업장들도 여러 예, 있는 예.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다인 사건은 29개 시행사를 전국에 한 30개 넘는 현장에서 동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벌어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형사재판이 열리고 있는 동성로 현장, 그리고 제가 최초 사건을 맡았던 대구 성서 현장, 그리고 양산 물금의 1차, 2차 현장, 그리고 서면에 지금은 다 뭐 준공이 됐다고 하지만 잔금을 먼저 내면 나중에 정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발생한 부산 서면 현장, 뭐 크게 이렇게 5개 현장인가요? 현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타 다른 현장에서도 뭐 피해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계약금만 받고 뭐 시행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지금 분양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가 낸 계약금은 어디서 돌려받아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5개 현장이 가장 큰 문제고 지금 현재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동성로 현장 한 곳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4군데 현장 모두 동성로 현장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피해자들이 지금 뭐 한 1000세대가 넘는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도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뭐 동성로 현장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나머지 현장의 문제도 같이 동성로 현장과 함께 해결해야지만 다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네, 피해자들이 네네. 지금까지 네.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울에 맞습니다. 와서 뭐 시위도 하고 예, 온라인에 계속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피해자 카페도 만들고 예, 예. 했는데 네,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심지어 지금은 피해자들이 온라인에 올리는 글들이 예, 족족 다 다인건설 측에서 신고를 하는 바람에 다 사라지고 예, 예. 또 변호사님이 블로그에 올리시는 글들도 다 신고가 돼서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상현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면 썼던 카페 글이라든지 블로그 가장 많이 삭제를 당하시고 게시 중단된 피해자시고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피해자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여러 가지 글들이 다 게시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게시 중단되는 것은 뭐 네이버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뭐 원칙들 때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면 일단 게시 중단하고 보는 네이버의 내부 규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네이버에게 그런 얘기를 해봐야 그게 뭐 개정될 여지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찾아서 결국은 이 사건의 실체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판단을 해줄 결국 법원과 그 다음에 행정부와 그리고 여론에 대해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한 뭐 재판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금융제도의 문제, PF 제도의 문제, 지금 시행사업의 문제, 선분양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가 다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설명해 내야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피해 구제가 순조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얘기들을 사실 여러분들 다 생업에 바쁘신데 대신 해주고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여기에 있는 이상현 변호사와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다인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사실을 알리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